지방,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어떤 통제보다 이 사람들의 향약이나 유향소에 의해서 이제 통제받는 게 훨씬 더 압박이 크고 더 농민들을 착취하고 그런 수단을 변질이 됐기 때문이죠. 이게 완전히 현대판이니까 유향소인 거죠. 이게 그죠? 이게 완전히 유형수 똑같잖아요. 주민자치회 명목인데 이게 보면은 근데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사실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기관을 다 폐쇄를 하든가요. 그렇죠. 동사무소나 구청은 구청대로 있고 거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다 우리가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그거 구청이랑 동사무소 뭐 시의원 뭐 시의회 뭐 구의회 다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주민 읍면동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이걸 위해서 1년에 연평균 1조 8,400억 원의 세금을 쓰겠다고 인건비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보면은 좀 이 진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좀. 예전에 이제 일본 기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일본 기자들이 되게 깜짝 놀라죠. 놀라죠. 뭐지? 시민단체라는 데가 이제 국가보조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대단히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다 시민들한테 이제 말 그대로 시민단체니까 시민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데 아니, 국가에서 후원금을 받으면 보조를 받으면 그게 어떻게 순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단체라는 그 단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아마 이제 한국밖에 없을 텐데 대체로 외국에서는 이제 비정부 기구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옛날에는 그 난가본만 들어가서 그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뭔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를 하는 건데. 시민도 환상이에요. 시민도. 근데 사실은 비정부 기구가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으면 과연 그 독립성이 순수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해외에선 당연히 의무시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제 국가 세금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게 보조가 된다는 거. 근데 이상하게 지금 이 586인지 686인지 철도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거의 이상하게 그 구조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거, 그죠?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향약. 향약은 오늘날의 그 시민단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럴싸해요. 그죠? 시민의 권리를 함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완전히 직업화해가지고 누구죠? 그 무슨 윤미향인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향약이 사실은 상당 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향약이든지 뭐 이제 향약이랑 또 이 같이 보조기구가 유향소라고 그렇죠. 해서 그 얘기까지 같이 좀 해주세요. 양반들이 사실 이제 조선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또나 뭐 이런 지방 수령들이 직접 장악을 했다기보다는 이 기록을 보면 유향소, 그러니까 양반들의 어떤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무슨 컨트리 클럽, 무슨 로터리 클럽 이런 거 이제 지방의 주요 가문의 양반들이 그 지역을 이제는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세금이라는 게 조용조라고 해서 이제 토지에서도 떼고 노동도 시키고 노동도 국가 시키고, 이제 노동도 그렇죠. 시키고 뭐 이제 그리고 지역 특산품도 이제 잡아오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게 그런데 사실 보면 토지에 붙이는 세금 외에는 이 유향소에서 양반들끼리 이제 알아서 이렇게 거두고 그리고서 이제 지방수령 거기에 결제해주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그대로잖아요. 지금 시민운동하고. 응?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향약도 보면 이제 그런 양반들 유향소에 의한 어떤 하나의 어떤 지방 장악력을 되게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걸 한 거죠. 이제 자치기구로서. 그래서 주직님이 윤머식이 언급했다고 센터장님 입 더러워진다고 걱정하시는 거라서 좀 씻어야 되겠어요, 입을.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법이 하나 또 있고 이 양반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춘 이 향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통해서 이제 지방을 딱 그 양반들의 입맛에 맞게 장악하는 게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방이 딱 똘똘 뭉치는 그 안에서 뭔가 결속해절되는 그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같은 어떤 거대 어떤 그 전쟁이 벌어져서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도 조선이 망하지 않는 건 제가 볼 때는 지방 곳곳에 저런 향약이라든지 양반들이 그 지역을 강하게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그 역사의 방향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 것보다는 계속 양반의 어떤 봉건 어떤 그런 계급을 강화하고 그 지방의 어떤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됐고 그 결과로 이제 하나 보여지는 게 나중에 그 동학농민운동 이런 거 볼 때 동학에서 가장 문제한 것 중에 하나가 향약을 다 불태워 없애고 뭐 이렇게 유향소를 깨부시고 이런 걸 제일 먼저 왜 하거든요. 그랬을까요? 지방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어떤 통제보다 이 사람들의 향약이나 유향소에 의해서 이제 통제받는 게 훨씬 더 압박이 크고 더 농민들을 착취하고 그런 수단을 변질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태종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유양소 문제죠. 유양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처음에 그 뭔데 이랬던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겁니다. 이랬더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백성을 이중으로 통치하나? 이 한마디에 저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시민운동이면 자기들끼리 하면 돼요. 뭐 시민이 무슨 저 공적인 자격도 아니고 자기 그냥 정치적인 좌익 주장에 불과한 거를 내세우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거두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라가 그걸 지원하냐고요. 나라가 그 자체가 우선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후보가 되든지 제가 유심히 보려고 하는데 그런 지원은 철저하게 끊어야 되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정도만 나라에서 고민하면 되는 거고 그럼 무슨 이상한 무슨 뭐 반전이니 뭐니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지원하는 건 저는 그 선진국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일본 기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일본 기자들이 되게 깜짝 놀라죠. 놀라죠. 뭐지? 시민단체라는 데가 이제 국가 보조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대단히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다 시민들한테 이제 말 그대로 시민단체니까 시민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데 아니, 국가에서 후원금을 받으면 보조를 받으면 그게 어떻게 순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단체라는 그 단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아마 이제 한국밖에 없을 텐데 대체로 외국에서는 이제 비정부 기구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그 난가본만 들어가서 그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뭔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를 하는 건데. 시민도 환상이에요. 시민도. 근데 사실은 비정부 기구가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으면 과연 그 독립성이 순수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해외에선 당연히 의무시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제 국가 세금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게 보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바로 이제 그 해 겨울에 아주 재밌는 특이한 법안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 각 지역에 그 일종의 뭐 민주주의를 이제 홍보하는 센터 같은 거를 만들고 그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간사나 이런 거 뭐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연봉을 뭐 한 2,400에서 한 4천만 원 가량의 연봉을 줘갖고 각 지역의 민주주의 뭐 이런 걸 진흥시키겠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거를.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몇 가지 이제 이상한 게 사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건 그 다 일자리 누군가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저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그 지역에 센터를 만들어서 간사들한테 민주주의 재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교육이 안 돼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정규교육과정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문 닫아야죠. 초중고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 학교 문 닫아야지. 근데 그 법안이 2017년에 한번 나왔다가 야당에서 그때 엄청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뭐 세금도 그 세금으로 그렇게 만들어도 되냐? 지금 뭐 저 어딥니까? 저 고시 공부하는 데가 어디죠? 저쪽. 고시원? 저 노량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9급 공무원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 시험도 안 치고서 그냥 연봉 뭐 3, 4천만 원 일자리 이렇게 무슨 민주주의 센터 간사시킨다고 마을 뭐였는데 하여튼 그 무슨 의대도 그런 뭐 공공의대도 뭐 그래서 추천하고. 격렬히 반대해서 그게 법안이 이제 무효가 됐는데 또 올라왔어요. 작년인가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상당히 화가 났었는데. 근데 오히려 더 강화가 돼갖고. 그죠. 액수도. 그래서 액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심지어 무슨 공공기관의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걸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걸 가져다 쓸 수 있게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이 훨씬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 게 저 야당의 역할 아닌가요? 나는 국민의힘도 참 보면 뭘 하는 정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강력하게 좀 뭐랄까 이 문제를 짚고 되게 여론화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지적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표라고 생각하는데 그 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때려 죽여도 자기 편 아니에요. 자기 편도 아닌데 그냥 눈치 보고 무력한 야당이 아주 근데 그 법이 아마 이런 맥락에서는 소위 말해서 국가하고 시민사회 영역조차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사실 민주주의 교육을 받기는 해야 돼. 제대로 된,
이 586들이 지금 제일 그 교육받아야 할 부분이 민주주의. 사실 민주주의는 아니고 저는 이제 사실 그걸 민주정의라고 그러는데 민주주의라는 건 없어요. 민주정의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는 각자가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별로. 그렇죠. 그 민주정 하에서 각자가 내걸고. 그 법안에 대해서 제가 책에 쓴 거 지금 찾았는데, 네, 그 네. 법안이 그거 이제, 말씀해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사업은 혁신읍면동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 간사 200명, 중간 지원 조직 전문가 60명 등에서 전국 규모로 2020년까지 3,500명의 간사랑 중간 지원 조직 전문가 680명을 뽑아서 인건비로 1,080억 원을 쓰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법안이 일단 그 당시 이제 야당 법안으로 야당에서 반대해서 한번 없어지고 2021년 1월에 네, 양팀 채널링 감사드립니다. 올 1월에 이제 나온 법안이 뭐냐면 더 강화가 됐는데 똑같은 걸 비슷한 걸 또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 법안을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세 상당액을 특별회계 운영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관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다. 그 뭐예요? 이게 네. 도대체. 그리고 여기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읍면동에 배치한다. 뭐 이런 법안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 기관의 직원의 일정 비율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장한다. 뭐 등등의.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서 임용보수 복무 신분보장에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준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9조 2,439억 원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네. 도대체 그 힘든 사람 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지네 일종의 세포 같은 거죠. 세포 정당 같은 거를 나라 돈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몇 조를 들여서 한다는데 야당에서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돈이면 아마 참 어이가 없네요. 예, 작년에 화이자 백신 아마 전 국민 맞을 정도로 샀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지금. 지금 시대에 그게 왜 필요하냐고. 사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민주주의 트레이닝 기구가 있죠. 있는데 그거는 국가 기구가 아니고 정당별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는데 그건 뭐냐면 청년들. 청년들한테 민주주의를, 어이구, 이게 뭐야. 김성경님, 감사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이제 단순한 민주주의 교육뿐만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 미래 정치 지도자를 이제 기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당이 자기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그거를 하는 거,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계획이면 몰라도 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저거 이제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돌아다니면서, 이건 완전 무슨 지방토호 보장법이네. 지방토호 보장법. 야, 이런 사람은 제가 좀 스타디를 해가지고 다음 페북에라도 좀 올려서 좀. 이게 완전 현대판이니까 유형소인 거죠. 이게 그죠? 이게 완전히 유형소 똑같잖아요. 주민자치회 명목인데 이게 보면은 근데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사실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기관을 다 폐쇄를 하든가요. 그렇죠. 동사무소나 구청대로 있고 거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다 우리가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그거 구청이랑 동사무소 뭐 시의원 뭐 시의회 뭐 구의회 다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읍면동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이걸 위해서 1년에 연평균 1조 8,400억 원의 세금을 쓰겠다고 인건비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보면은 좀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좀 진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우리 역사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갈림길 같아요. 여기서 뭔가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단순히 무슨 뭐 문재인 개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조선을 이 살인들이 망친 것처럼 한번 망치고 300년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파 지도자란 사람들이 이런 역사의식이 딴 게 아니고 이런 게 역사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필요로 하는 거는 국가는 세워질 때가 한 번 있으면 우리는 보통 장업 수성 이렇게 하는데 장업 수성이라는 거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흥이에요. 중흥. 그래서 반드시 중국 역사를 보면 중흥군주를 꺾고 그러니까
그 중흥군주라는 게 결국 국가라는 게 한번 일어나면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이제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뭐 기득권도 형성이 되고 하면 내려갈 때 이 부분을 잘 혁파해가지고 다시 한번 활력을 얻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아마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좌파들은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지지를 얻어서 지금까지 온 거라면 우파는 그걸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중흥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뭐 암처럼 뭐 피가 막히고 뭐 이런 등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우파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해야 되고 지금 방금 말한 거는 이거는 온 몸에다가 지금 동맥 경화를 그냥 그렇죠. 일으키겠다는 거 아닌가 구석구석에서 다 그러면 이건 심각하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전부 지 개인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국의 이제 보수 야당을 보면은 그렇죠. 이거 옛날부터 이제 지적된 거지만 뭐 이승만의 자유당 때부터 이미 그랬지만 어떤 자유주의나 어떤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혹은 뭐 보수주의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명사집합소에 그냥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역 유지 집합소, 명사집합소 이렇게 돼갖고 사실 어느 지점에서 이걸 되게 위기를 느끼고 어느 법안을 되게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실제로 이게 사림도 그 안에서도 이제 주도 세력이 서인, 그 다음에 노론, 벽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였던 거고 일종의 야당이면 야당 역할을 그나마 기신기신한 게 남인인데 딱 남인 하는 꼬라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야당 보면 오로지 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왜 정치하는지도 없어.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뭐 국회의원은 뭐 그렇다 치고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의 역사 의식이라는 게 뭐 역사책 많이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세계사 흐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큰 원칙. 그 지점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야를 통틀어서 가지고 저 퍼주겠다고 하는 저 무슨 경기도 지사부터 해서 뭐 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당도 아직은 저 야당의 국민의힘도 좀 더 그런 면에서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들이 비판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